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 수업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분명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요. 여기에 학습 격차가 심화되면서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비대면 원격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임창수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신정섭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희망 전교조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정겸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의 김영주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수업을 직접 다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EBS로 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수업 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멀리 계시니까 아이들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제대로 된 뭔가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확립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선생님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역량에 따라 가지고 수업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예, 원격 수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뿔났다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심지어는 이게 수업이냐 아니면 방치냐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 대표님, 학부모들 불만이 많으신데 실제로 어떻게 반응들 하시나요? 실제로 이게 학년 급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입장 차이가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초등 저학년 부분이고요. 맞벌이일 때 전혀 돌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른이 있어야만 그 아이 수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격 수업이 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학부모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현장이면 학교에 있으면 질문을 할 텐데 질문을 할 수 없는 점.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것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굉장히 1학기 내내 심화됐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초등학교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버지인데요. 그 저희 아들 녀석 보니까 이 동영상 학교에서 네, 네. 선생님이 보라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그 밑에 유튜브로 다른 영상을 봐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속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교수님, 원격 수업의 효과, 수업의 질, 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예,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쓰는 원격 수업은 그 대면 수업 상황에서 진행됐던 그런 오프라인 수업들을 온라인 상황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원격 수업은 원격 수업에 맞는 교육 과정 또 교육 방법, 평가 방법이 병행돼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재설계의 과정 없이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달 들어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교육청에서도 급하게 이걸 도입을 해서 그런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격 수업 힘든 게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교조에서 설문조사란 걸 봤는데 이 교사 10명 중에 8명이 원격 수업 교육의 질이 낮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다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대변인님,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시던가요? 일단 이 원격 수업이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시지만 저는 교수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는데 이 원격 수업이면 그에 걸맞는 교육 과정과 이런 재설계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학기 때 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게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2학기가 됐으면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 이제 예. 제자리 걸음이다. 이제 이런 불만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도 이게 뭐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은 그것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온라인 수업은 또 그걸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병행을 하죠. 게다가 자가 진단 확인해야 되고 관련 행정 업무가 엄청 많아요. 네. 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영상에서도 봤는데 관계 법령도 없고 지원책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학교마다 수업 방식도 뭐 서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국장님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수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이제 3가지 형태로 교육부에서 처음에 이제 안내는 됐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지금 보면 학생과 이제 선생님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가장 저희들이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상으로 처음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진행되다 보니 네, 네. 준비가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준비도 이제 미흡했고요. 네. 또 선생님들도 준비라는 부분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 제작 방법이라든가 어떤 기기 활용법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대한 연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선생님들이 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게 이제 컨텐츠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과제형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한 6월 달이나 5월 달 정도 학교 현장 한 8군데 제가 초중고 특수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랬을 네네. 때 한 10%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네. 5월 달, 6월 달 정도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는 한 50%가 쌍방향 수업을 이제 물론 이제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하지만 네, 네. 활용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중고로 이렇게 봤을 때는 30에서 35% 정도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결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관내학교 경우에 한 30에서 35%가 네. 쌍방향 수업을 혼용해서 네, 혼용해서 사용하고. 쌍방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쌍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이 학교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원격 수업의 질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위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한 10% 학생은 그대로 성적을 유지하지만 중위권이 전부 다 뭐 50점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예. 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좀 해주신다면. 예, 학습 격차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행한 학습의 성과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학습 격차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교육기회 평등 차원에서요. 교육받는 학습자 모두가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배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기회들이 좀 이렇게 다 네, 네. 완전히 공평하게 접근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8월 11일자 내용을 보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우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의 학습 보조 활동에서 기인하는 이야기,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교육이 교실 내에서 선생님이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수업들이 네. 원격 수업으로 되면서 교실과 가정이 함께 연계해서 하는 학습 형태로 지금 변형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학습 관리에 학부모님들 또는 지원 체제의 도움들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데서 오는 격차들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가정의 소득 격차에 따라서 약간의 아이들 지원하는 거에 대한 차이, 또는 다문화 가정처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처해 있는 모습, 네. 뭐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것이 능력이 좀 잘 갖춰져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네, 또 어느 경우 그렇지 못한 것 등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아마 학습 격차들이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가정 환경에 대한 차이가 학습 격차를 부른다. 이런 뭐 조금 첨언하면요. 네. 네, 학생들마다 가정에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2명, 많으면 3명 이런데요. 기기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2아이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통신 그 아이들이 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요즘은 핸드폰을 쓸때 그거를 무한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용량이 떨어져서 학습에 참여하다가 또 끊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기기 부족 이런 부분도 또 지원책으로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철저하게 좀 개별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네, 이거를 네. 계속 지속한다고 그런다면 가장 기본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제가 교육- 교사 입장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교사의 예.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 정말 속이 터진다. 애가 뭐 거의 폐인이 됐다. 뭐 옆에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뭐 지켜본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정말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예. 이 중위권이 이게 얇아지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원도심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담임인데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실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지 눈은 떠 있지만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 네, 네. 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이 되는데 있죠. 이 원격 수업이라는 거는 이런 기자재를 가지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얘가 정말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모 소득이나 가정 경제적 변이는 원래 있는 거죠.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원격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 격차는 교육 양극화 이 부분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네, 네. 여기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은 저는 학습 동기의 격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의 격차다. 교실에서 예, 수업을 할 때는 좀 공부하기 좀 싫은 아이가 눈에 보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동기도 좀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네. 아이들을 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네, 네. 이제 원격 집에서 기기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딴짓을 하거나 보고는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 중위권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데, 그러니까 부유층이라고 뭐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그런 집 자제들은 그 시간에 과외를 받고, 그리고 또 학원 뭐 일타 강사, 뭐 학원 수강을 듣고,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다가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자기 시간을 제대로 이제 소비를 못 하고요. 그래서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물론 무시할 수 없고 인정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돌봄 공백
이제, 네, 네.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상위층 그러니까 상류 뭐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학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네. 실제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더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격 수업도 계속 과제를 내세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학교 숙제 해야 되고 또 학원이나 과외에서 내는 숙제를 해야 되고 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인풋은 많은데 그것을 소화할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게 학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같이 예, 예. 동의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학업 부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격 수업 때문에 학업 부담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더 늘었다고 하는. 네, 바로 예. 그 점을 우리가 함께 네. 좀 냉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학업 부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년기 학생, 특정 학년기 학생한테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될 교육과정상의 학습 활동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 부담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네. 저희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격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그런 거로 인한 불안으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뭐 사교육으로 가게 하는 가는 계기가 거죠. 된다든지 등등 이런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의 양이나 시간을 늘렸다기보다는 좀 어쩌면 학교에서 했던 일의 반복 또는 확인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부담은 갖지만 학업의 효과나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학부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 예. 부분, 스마트 기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경우 전체 빌려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초창기에 빌려준 게 지금 현재 5,513대를 제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사이도 또 이제 좀 지원 요구가 와서 한 5, 60대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한 5, 6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기가 없어서 그렇죠. 원격 수업을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 예, 예.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저기- 희망을 하면 말씀. 네,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저기 옆에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의 수업 과정 형태를 모르니까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는 학교 교육을 믿고 사교육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던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 모르고 그리고 소통도 안 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학부모들이 이제는 이제 사교육으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더 의존하게 예, 된다. 예, 예. 사교육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또 하나 또 네. 더 걱정하는 건 아이들의 의욕 상실이에요. 그 부분이 크죠. 아이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친구 간에 예를 들어 학교라면 친구 간끼리라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텐데 예.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예. 거기서 오는 아주 답답함 이게 이제 지나쳐서 네. 우울감 내지는 아이들이 학교를 왜 가요 엄마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 가는 시간이 학교 안 가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데서 오는 아이들의 그 의욕 부진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변 엄마들은 훨씬 더 많이 더 걱정하십니다. 걱정하고 계시죠.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네. 국장님, 이렇게 원격 수업의 한계가 명확해지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쌍방향 수업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아까 지금 대전시교육청 관내는 30에서 35%가 쌍방향 수업하고 콘텐츠형 예, 수업을 예. 병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전국적으로는 1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쌍방향 수업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예, 쌍방향 수업을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조건으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 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 플랫폼이 이제 잘 갖춰져야 됩니다.
공공 플랫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학습터라든가 EBS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네. 물론 뭐 이듀랑이나 에듀넷도 있지만 이 학습터는 그 학습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콘텐츠 쪽에서 조금 약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는 콘텐츠는 좀 풍성한데 관리 측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네네. 영상이라든가 이제 화상 강의 또 커뮤니티 같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접속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네.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콘텐츠를 많이 이제 담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가 분담금을 이게 제출해서 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충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이 성능이 개선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용량이 큰데 네, 편집이라든가 수업 자료를 갖다가 가공할 때 이제 다운로드가 안 되고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지금도 개선하고 있지만요. 한 7,122대 정도 이제 학교와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확보해서 획기적으로 하시겠다. 개선할 겁니다. 그다음에 무선망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6학년까지는 무선망이 이미 구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일반 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년도면 전 학교에 무선망도 교체가 되고 일부 초등학교 1, 2학년도 교체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신 대변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격 수업을 시작한 게 3월부터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벌써 뭐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예. 왜 2학기가 돼서도 아직도 안 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수업은 어떻게 보면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고요. 네네. 학생과 학생 간의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빈번한 과정이다. 네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격 수업에 가지고 있는 한계도 좀 있기는 하지만 네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원하는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수업에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콘텐츠나 과제형 수업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의사소통이 좀 활발하게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담임이지만 네. 그 조회라든가 종례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과제라든가 건강 생태라든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물어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본 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 학교에서는 들어오면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제 쉬는 시간 또 아니면 학습 시간이 분명하게 있는데 네. 가정에서는 성인이 돼도 자제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학습 형태를 갖다가 습관을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게 봐주고 또 교과 담당 선생님에서는 그 핵심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과제도 제시해주고 또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을 이제 좀 재구성을 해서 교과별로 핵심 내용이라든가 어떤 일반화된 지식,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원격 수업 때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제 등교 수업 시에는 그 수업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활발한 그 활동 중심 수업으로 실험이나 실습, 토의 토론 학습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관계망이라든가 어떤 인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은 이제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그래서요. 네. 그런 수업의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렇게 그런 이해를 것도 하고요.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하셨을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 학습, 대전 이학습터, 그다음에 EBS 방송을 보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나 이런 것을 만나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쌍방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시정이 될 건가 그런 문제 하나 하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할 말이 많습니다. 1학기가 지나갔는데 그동안 충분하게 기간이나 여유나 이런 거를 다 줬고 또 학교에서 무수히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했습니다. 기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 조사에 대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조사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학부모들한테 오는 건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 방송 틀어놓고 있는 거를 보면 답답하거든요. 저게 정말 적정한 교육 내용인지 네. 아닌지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이론 지식에 관한 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쏘고 방송을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데 저거를 통해서 우리 애가 과연 학습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학부모들은. 불안하시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을 쌍방향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좀 도와줄 건지 그런 부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예, 부탁드려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 선생님 쪽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대변인님, 사실 선생님들도 뭐 초유의 사태를 겪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보고 쌍방향 수업을 하라 그러면 전 못 할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또 어떤 연수나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쌍방향 수업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이제 사실 1학기 때는 좀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네.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때도 물론 이제 줌이나 뭐 리모트 미팅이나 이런 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2학기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났어요. 많이 예.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한계는 저는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물론 원격 기자재 이런 스마트 기자재 활용 능력의 편차도 있지만 좀 젊은 선생님들 역시 이 기자재 사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네, 네. 그 플랫폼의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쌍방향이라는 그런 외피는 두르고 있지만 네, 네. 실제 과연 쌍방향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우리 아이 왔나? 뭐 잘 듣고 있네. 이 정도 그냥 뭐 얘기 한번 해봐. 네, 네. 이 정도 수준이지 아이가 그걸 끄고 있으면 또 들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 코로나19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3분의 1, 3분의 2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3분의 1 열었다가 이런 되풀이를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예, 예. 학급당 학생 수를 좀 확 줄여서 네, 네. 좀 대면 수업을 과감하게 더 확 늘려야 되는 건 아닌가 네, 네. 이런 좀 고민들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이 무조건 뭐 쌍방향 이 원격 수업에 대한 개선점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네, 네. 이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다 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예, 고민이 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요. 그- 저거에 맞춰서 예, 예. 일관성을 가지기를 학부모들은 원해요. 대면 수업이면 대면 수업을 쭉 하든가 어느 학년 특정해서라도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쌍방향 수업을 완전히 갖춰서 실질적인 도움을 아이들한테 주든가 이 교육의 흐름이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끊어지고 어떤 때는 가고 끊어지고 이거를 1학기 내내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 이 고민도 부분에 있죠. 대한 문제 제기도 네.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예, 이따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 그 지금 쌍방향 얘기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깊은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제 주 1회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쌍방향 조회하고 종례를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컨택을 하겠다. 뭐 그 주 1회 상담 전화를 뭐 걸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대안들을 좀 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원격 수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상당히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왜 학교 현장 활성화 안 될까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실은 이 미디어가 중간에 매개해서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구조가 원격 수업의 형태입니다. 이게 교실에서 대면 수업과 다르게 중간에 그 매체가 끼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 모습들이 생겨나서 네, 아마 네. 그런 것들이 불편한 데서 오는 원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네. 그렇게 그런 점을 저는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자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통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저희 수업을 그 줌으로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해보고 또 이렇게 컨텐츠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은 클래스 사이즈가 적당하고 또 아이들의 발달 수준 이런 게 동시에 고려되어져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느 거 하나가 실시간 쌍방향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네. 좀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아까 우리 학부모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제는 가고 언제는 안 가고 학습 리듬이 완전히 깨졌다 이 말씀을 예. 저도 동의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 말씀을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뭐 지금 9월 21일부터 지금 뭐 수도권 포함해서 뭐 10월 11일까지인가요? 이 원격 수업 예. 계획이 나왔는데 원격 수업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대답을 해주시죠. 이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안전과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될 테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습이라는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감염병의 확산을 되는 경우에 네. 사회적 거리 단계가 이제 3단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단계별로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제한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면 수업을 하고 네.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만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지적인 어떤 수업보다도 그냥 그 자체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의 일상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하루 빨리 고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네. 안전과 이제 학습의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고 확산이 되는 추세면 네, 조금 밀집도를 좀 최소화하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지. 네. 이제 조금 이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면 저희들도 이제 조금은 유연하게 네. 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등교 수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민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처음부터 달리면 중간에 흐름만 조금만 끊어져도 그 훌륭한 그 프로 선수도 마지막까지 완주를 그렇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때는 시에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이제 확산됐을 때, 확산이 좀 심했을 때 좀 더 넓은 범위로 좀 원격 수업을 전환하면 어떠니 했을 때도 저희들도 상당히 시와 협조를 많이 하면서도 네, 교육의 중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이제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학부모님 대표 말씀하신 건 그 학습 리듬. 네.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언제 학교 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수업 하다가 어느 날은 등교하고 이게 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인데 학습 리듬에 대한 뭐 해법은 뭐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두 가지로 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너무 학습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EBS에서 이제 교육방송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었어요.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좀 하고요. 그때 부모님의 역할은 그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학교에 일과가 있거든요. 그 일과에 따라서 충실하게 따라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과제는 스스로 하고
그 학교의 그 어떤 그 안내라든가 교과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의 측에서는 학생들과 소통이 계속 강화돼야 되겠다. 네. 이 소통의 방법에는 뭐 쌍방향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조회 종료를 통해서도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때도요. 어떤 선생님은 영어지만 과학 숙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숙제했니? 그다음에 어느 정도 했어?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런 소통의 과정을 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 그나마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전과 학습의 균형점을 찾는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끝나고 네. 말씀하시죠. 사실 예. 며칠 전 교육부 대책이 저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은 원격 쌍방향 수업을 해라. 뭐 조종 내에는 이렇게 뭐 줌 쌍방향으로? 이런 걸 통해서 해라. 예, 이제 예. 이런 식의 그 그냥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내놓으신 건데요. 네. 땜질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격 수업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실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죠.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전면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시스템, 네. 이거를 교사, 학생,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갖춰야 돼요. 네. 지금 그동안에 뭐 1학기에 그게 힘들었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그걸 본격적으로 집중 연구를 해서 네. 빨리 그 시스템을 딱 갖춰야만 네. 아, 우리 아이가 원격 수업이지만 그래도 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믿음이 지금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대안은 그거죠. 그게 마련되는 동안에 그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를 비쳤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학생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생겼어요. 교직원도. 있었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 중남에서.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가족 간 전파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방문 판매장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면 예배, 뭐 방문 판매, 뭐 건강식품 설명회, 네, 뭐 네. 이런 식의 하여튼 뭐 노래방, 네. 뭘 지각하면 어른이 예. 물론 그분도 이제 피해자실 수 있지만 어른이 감염이 되셔서 가족에게 전파된 경우고 학생 교내 감염은 사실 일부 사례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전에선 천동초등학교 말고 교내 감염 사례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자꾸 3분의 1, 뭐 3분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지금 고3 아이들 다 전면 등교 하잖아요. 고3은 근데 그렇죠. 별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제가 안전 불감증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 교육 당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 더 줄여서 네. 당장 내년 초부터라도 대면 수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이들의 방역은 더 철저하게 하면서. 네. 예. 원격 수업은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아까 네. 김 대표님 뭐 잠깐 네. 하실 말씀. 네, 예. 잠깐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선생님들께 예체능을 왜 못하느냐. 지금 저학년 유아하고 저학년 아이들 부모님이 친구처럼 해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친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래 애들하고 친구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네. 부분은 저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또래 애들의 그 또래 형성으로 유대감, 친밀감,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지 그게 부모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물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제가 다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교수님 그거 한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사태를 어떤 굉장한 위기냐 아니면 교육개혁의 기회냐 뭐 이렇게 관점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떤 교육개혁의 정말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크거든요.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원격 수업이 일상화된 지금의 상황 어떻게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예. 어떤 일들을 수행하셨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했던 일들은 수업 말고 아이들의 생활지도, 사회화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셨는데 이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네. 많은 기능들이 빠져나가고 단지 교과의 학습 활동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원격 교육에서 담아낼 것인가 네, 네. 이런 부분이 함께 고민돼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잘할 건지에 관해서 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게 원격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만나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구분해서 네. 저는 뭐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엄청나게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또 이 원격 상황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네. 일부는 지금처럼 아직도 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자산을 얻은 건데 네, 이런 네. 자산들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리셋하는 것보다는 네. 이러한 자산들을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좀 더 학교 교육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안으로 앞에서 국장님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것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으로 하이브리드형 뭐 교육 체제라든지 예컨대 일부 활동은 온라인에서 조금 하게 하고 또 일부는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교육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큰 문제는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네. 이 다인수 학급 체제이다 보니까 개별 학습자에 대한 맞춤 수업이 교사 선생님들은 애쓰시지만 실제 현실로 가면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학생들은 비교적 집중이 되는데 상위권이나 하위권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그런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다인수 학급 체제에 갖는 한계 또 실제 이제 수업의 주요한 소재나 내용들은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진행되면 제일 좋은데 이 교실이라는 게 이제 구조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네. 현실적인 과제를 교실로 갖고 와서 교육활동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뭐 등등 이런 학교 교육이 갖는 그동안의 아쉬운 점들을 네, 네. 이제 한번 이런 우리 온라인 경험한 것을 혹시 도입해서 일부분 해결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네. 그래서 예컨대 개별화 교수 환경으로 가는 노력, 그다음에 네. 가능하면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또 학습 흥미나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노력 등등 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혼란을 어떤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삼자는 말씀이신데 이 얘기 지금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답변을 이미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발언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저희가 한 1분씩만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님부터 한 1분 정도씩만 이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그 원격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계승해서 교육 현장에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대면 수업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정말 걱정되는 건 이런 학습, 교과 이외의 비교과예요. 네.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네, 그리고 네. 사회성, 또래 소통 이런 부분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기 완전히 때문에 단절됐죠. 이게 과연 그게 시스템 개선만으로 원격 학습 시스템 개선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네, 네. 그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을 아예 이제 전환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이제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격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위기가 먼저 오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먼저 오고요. 저희들은 뒤에 오는 기회를 보고 싶습니다. 이 원격 교육도 상당히 교육적인 한 부분의 축으로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대폭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이 그 소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소수 선택 과목이 지원이라든가 학교 간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도 온라인 수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지적교육이라는 부분, 어떤 학생 관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의 사태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대유행이 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래도 안전적인 방법은 원격 수업이지 않나 그래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같이 공존해 가면서 좋은 장점들을 활용한 수업으로 모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예. 저희들도 추진하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시간이 없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우리 1학기부터 현재까지 경험하는 것은 교육 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21세기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한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에 끌려가기보다는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 온라인 학습 환경은 보다 열려있는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자원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 네. 네, 저는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경우에 학습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개별화할 수 있는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지원 정책을 좀 더 확고하게 응급 처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안내를 해서 학부모들이 그 정책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방역까지 교사들한테 다 떠맡기고 있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를 해주고 우리 애기한테 한 번 더 눈 맞춰주면 좋겠는데 네. 예, 그 방역까지 떠맡기게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교육청에서 개선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네. 시간이 없어서요. 예. 네, 학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그리는 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등교 대신 접속을 하고요. 친구와 선생님 대신 모니터를 먼저 마주해야 하는 교육의 현주소. 이 사라진 경험과 관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줘야 하는지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